서울에서 목포와 여수 등을 잇는 호남 KTX가 다음 달 2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간 경유역을 두고 충청도와 전라도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개통을 코앞에 둔 호남 KTX, 정작 호남 민심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상에 비해서 길어진 운행 시간과 높아진 요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호남 지역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다음 달 2일 개통하는 호남 KTX 간단하게 어떤 노선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기점은 용산인데요. 공주, 익산, 그다음에 이제 광주, 목포까지 가고요. 총 주말 기준으로 68회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운행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70회 가까이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호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아닌가요? 운행 시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원래 이제 코레일 측이 말했던 운행 시간은 용산에서 익산 간이 1시간 6분,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이 전라북도 전주까지 1시간 22분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78편 상하행선 운행 시간의 실제 운행 시간을 보니까요. 단 한 편만이 익산 발 용산 기점이 1시간 4분이고 나머지 72편은 대개 이제 좀 느려지고 추후 느려지는 게 한 20분 이상 더 소요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야기했던 운행 시간과 이제 대부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실망이 큰 거죠. 예. 그러면 그 호남 KTX 개통 이전에 말이죠. 그 무궁화호라든지 새마을호도 이용하셨을 텐데 그러면 기존 철도와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빨라진 겁니까 이게? 본격적인 KTX 개통이 4월 2일 날 됩니다만 지금도 KTX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 선로이긴 하지만 KTX가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까지 시간을 보면 1시간 55분에 익산까지 도착하는 거죠. 그 KTX는. 그런데 지금 이제 개통된 KTX 전용 선로로 이동하게 된다 하더라도 1시간 한 20분을 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단축되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밖에는 단축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제 익산까지를 봤을 때. 자, 일단 운행 시간이 느린 게 문제고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이제 요금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같은 기간, 같은 구간, 거의 비슷한 거리에 경부선 KTX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금 차이가 한 10% 정도 호남선 KTX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하고 용산에서 동대구까지를 비교를 해보면 광주 송정까지는 304km에 46,800원으로 돼 있고요. 서울에서 동대구까지는 293km에 42,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호남선이 한 11km 정도 길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도 한 4,300원짜리 정도의 그 요금 차이가 나게 되니까 이건 이제 조금 과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코레일 측은 그 논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대구까지 거리에는 일반 선로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광주 호남선 KTX는 거의 대부분이 KTX 전용 선로이다 보니까 요금이 비싸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용 선로면 시간이 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은 오히려 차별이 없거나 오히려 더 느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당한 거죠. 호남선만 비싸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 한 10% 정도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당초 계획보다 운행 시간도 좀 길어졌던 거고 가격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그렇죠. 지금 원래 2005년도에 호남선 KTX 기본 계획이 만들어질 때 천안 분기점으로 해서 경부선과 호남선 분기점이 천안으로 가면 호남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서울에서 호남으로 오는 직선선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분기점을 지금 오송으로 옮겼단 말이죠. 오송으로 옮기면 경상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직선선로가 되지만 호남 쪽은 삼각형으로 돌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송역이 이제 천안보다 동쪽에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선 거리가 좀 아니고 약간 돌아가는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이 걸리고 요금이 더 생겼다. 저희 입장에서는 2005년도 오송 분기점으로 분기점이 바뀌면서 약
보낸 거리가 길어져 버렸어요. 빙빙 다른 데를 경유해서 저속출로 돼버리면 마지막 도착지 사는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9km 그러면 양보하되 19km 길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호남 쪽에서는 시간상으로도 불이익을 받고 요금도 불이익을 받게 생겼으니 그러면 요금 문제는 해결해 나오. 그래서 그때 추병직 그때는 건교부 장관이죠. 건교부 예. 장관이 그럼 19km 구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계속했던 답변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19km 기간들의 요금은 그대로 부과해버린 거죠. 예, 일단 문제 개발 계획 단계부터 이제 결과까지 보면은 많이 좀 결과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호남 지역 민심은 좀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호남 지역에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호남선 KTX가 경부선에 비해서 지금 10년이나 늦게 개통되면서 그나마도 정부와 코레일 측이 호남민들을 속인 꼴이 되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지역 차별적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역 균형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때 소외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사실은 고속도로 똑같습니다. 고속도로도 이제 논산에서 천안까지 직통으로 가는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다 그리 이용합니다. 대전으로 돌아가는 개인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요금이 훨씬 비싸죠. 국도인 그냥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요금이 비싸니까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고속도로마저도 지금까지 계속돼 온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0년 늦게 해주고 놓고 경부선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느끼시겠네요. 예. 이제 뭐 10년 늦게 개통되면서도 이렇게까지 지역에 대한 불이익이 강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노가 많아서 저희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는 국토부나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통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을 시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중간 기착역을 조금 줄여서라도 종점까지 가는 직통 노선을 좀 많이 늘려서 실제적으로 KTX 개통 이후의 시간 단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민들한테 그 요금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운행 시간과 요금 문제에 대한 문제를 고쳐보겠다라는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이었습니다.